예, 오늘이 민선 7기 제 임기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민선 7기 임기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의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또 남은 과제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줄인다고 줄였지만은 이 부분들을 먼저 제가 낭독한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의에 답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온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걸어오신 혁신의 길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대구의 주인이 시민이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행복한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신 위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7년 전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을 당시 제게 주어진 소명은 3대 수건 과제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서 대구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뚝심과 열정으로 대구 혁신의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첫째, 통합신공항 건설, 시청 신청사 건립, 시수원 이전 등 3대 수건 과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KTU 공항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수건은 2016년 통합신공항 건설로 방향이 결정되었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8월 시도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서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선 철도 건설, 공항 후적지의 미래첨단 신도시 건설 등 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역사가 될 것입니다. 2004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대구 시청 신청사 건립도 2019년 연말에 시민들의 수기 과정을 통해 건립 예정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또 하나의 수건 과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대구 시민의 열망으로 자리 잡은 시수원 이전 문제도 우리 시와 정부, 관련 지자체, 민간이 함께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난주 시수원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대구 시민 모두의 염원인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주신 정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 해당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구와 구미의 상생 발전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구미 시장님과 구미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대구시는 해평 치수원의 공동 이용 결정이 대구의 직접 지원을 통한 영향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KTX 역사 신설 등 구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로써 수십 년 동안 대구가 간절히 바라온 3대 수건 과제가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5+1 미래 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대구의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대구의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물산업, 의료산업,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과 스마트 시티 등 5+1 미래 신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래 신산업 분야 660여 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로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물산업은 그간 112개의 물기업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하여 3,29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의 경우 2017년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 이래 2014년 로봇기업 48개사로 출발해서 현대로보틱스 본사와 글로벌 기업 5곳을 포함한 202개의 로봇기업을 가진 로봇산업의 메카로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43.7%의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의 특구까지 지정되어 더 큰 도약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차 산업은 2016년부터 미래차 기술 개발에 2,0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5G 기반 자율주행 실증 플랫폼 기반 조성 사업 등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 알파시티 등 세부도로 100km의 완성형 자율주행 실증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첨복단지의 의료기기 수출액 증가율이 71%로 전국 1위에 도달하였으며 2014년에 54개사 1,795억 원이던 매출 규모가 2019년 145개사 3,385억 원으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으로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하여 무전기료 공단의 신모델을 창출한 바 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해서 전력 자립률이 2014년 3.5%에서 2019년 19%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손잡고 900억 원 2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3회 수상과 국내 최초 다보스 포럼 G20 스마트시티 연합 가입 등의 성과로 세계적 스마트시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1 미래산업으로 흔들림 없이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이들 산업은 대구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대구는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공간구조 혁신으로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40년 전 직할시로 독립되면서 외곽 평창을 반복하여 도심 공동화와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을 추진하여 동서남북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남북권 경제 발전의 거점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교통 신경망 구축에도 힘써 4차 순환도로, 조야 동명 다사회관 광역도로와 대구 산업선 철도, 엑스코선 등을 통해 사통팔달 연결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트램도 본격 도입함으로써 도시 기능성을 더욱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갈마당, 안심연료단지 등 도심 부적격 시설의 해소로 도심의 기능이 회복되었으며 대구 대공원 개발을 기점으로 달성토성과 경상감영공원 복원 등 대구 도심을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복원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시정혁신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시정을 뿌리내렸습니다.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시정혁신은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본입니다. 3대 참여시정, 시민원탁회의 현장소통시장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이미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전국 최초의
신청사 부지 공론화 결정,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시민 공론화 활동,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시민 참여 방역은 대구시정이 시민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K방역 중심 도시이자 세계적 방역 모범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대구는 위대한 시민 정신과 시민 참여 방역으로 K방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차 대확산 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일일 확진자가 최대 741명까지 발생하였으나 53일 만에 일일 확진자 0을 기록했고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43일간은 일일 확진자 수 0명을 유지하는 기적같은 방역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위험군 전수검사,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생활치료센터와 공공격리병상 운영 등 대구의 창조적인 방역 시스템은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대구는 경제 회복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총 8조 7천억 원을 투입한 과감한 경제 방역을 추진하여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49만 원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경제 방역 효과에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접목시킨 결과 대구의 고용지표 증가율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 블룸버그 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에 대구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50대 후보 도시에 선정되는 등 세계가 대구를 방역 모범 도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구의 상생 영토는 대구 경북을 넘어 영호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에서 시작된 상생협력은 민선 7기 들어 도지사와 공무원 교환 근무,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등 더욱 폭넓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실현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상생협력은 영남권 발전협의회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로 협력의 틀을 확장하였고 대구는 지방분권과 강력통합을 선도하는 남북권 상생협력의 대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간 달빛동맹은 어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 내륙철도가 포함됨으로써 2038년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활동과 함께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초강력 협력의 전국적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봉사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대구형 신복지 패러다임을 창조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대구 희망원의 수탁 운영을 성공적으로 정상화하였으며 나아가 법률 제정 단계까지 진행됨으로써 전국의 대구형 복지의 성과를 전파하는 중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긴급 돌봄 지원단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팬데믹에 고통받는 전국의 수혜자들에게 확산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인구의 28.7%인 69만 4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에도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 소사이어티 회원이 전국에서 최대 증가하는 등 대구가 만든 돌봄과 나눔의 신복지 패러다임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는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박차를 가해야 할 7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항 연결철도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51조 원의 경제 효과와 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구 경북의 단군 이래 최대 역사입니다.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운항이 가능한 3,500m 활주로와 연간 26만 톤의 물류 수송 능력, 그리고 수용 능력 1천만 명의 규모를 갖춘 경제 물류공항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대구 경북선 공항 연결철도의 조기 건설과 함께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의 도로 철도망이 연결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에는 세계로 열린 거점 공항으로 조기 개항하고 후적지에 친환경 수변 신도시가 2030년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미래 100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대역사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키우는 매력적인 인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소프트웨어적 혁신의 관건도 역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휴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산학연정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투자하겠습니다. 지역대학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합대학원 설립 등 대학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키워낸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주거, 보육과 교육 등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청 신청사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청사 건립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까지 대구의 도시 위상과 품격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로 건립하겠습니다. 넷째,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과 도심의 역사문화관광 복원, 그리고 대구 순환 트램 건설로 균형 발전과 미래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먼저 올해 서대구 KTX 역사 완공을 필두로 서대구역 광장을 조성하고 하폐수 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하여 2030년까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동서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고 달성토성과 경상감영 복원을 통해 낙후된 도심을 역사문화공원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서대구선 트램을 시작으로 대구 서남 트램망을 구축함으로써 서대구 역세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 경북 통합을 완수하여 대구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코로나19 재난으로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의 돌파구로 삼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대선 공약 등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인구 510만, GRDP 166조 원의 글로벌 공항과 항만이 있는 투포트를 가진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친환경 문화도시 비전을 만들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지금까지 스마트 워터 시스템 구축과 신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금호강 그랜드 플랜 등으로 친환경 경도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100개의 도시숲 만들기와 제2 수목원 건설, 공원 일몰 대상 도심공원 지키기 등으로 청정환경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2030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시의 흐름을 패스트시티에서 사람 중심의 행복하고 편안한 슬로시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트램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시공공과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가 도보 10분 이내에 풍요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시민의 행복이 되고 대구 경제의 미래가 되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간송미술관의 건립과 함께 뮤지컬 전용극장의 신축과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를 확충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시대를 대구가 선도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자치분권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분권 개운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대구 경북 통합이 영남권 메가시티로 그리고 남북권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구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7기 남은 1년 동안 중단 없는 혁신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7대 과제를 실천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학사입니다. 이문학사는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십니다. 예, 첫 질문이 삼선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대선의 시간이지 지방선거의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백신에 이 맞는 속도화를 보면서 경제 방역과 코로나 방역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을 8인 이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는 것에 따라서 저는 아마 이 실물 경제도 차츰 나아질 거고 민생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더 과감한 경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2차례 또 대구시에서 3차례 경제 방역을 했습니다. 곧 아마 정부에서 제3차 경제 방역이 있을 텐데 그 제3차 경제 방역에 발맞추어서 이 경제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구시에서도 제4차 경제 방역을 하는 등 민생 경제를 살려서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회복 탄력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준비를 대구시 차원에서도 치밀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달석으로 시청이 이전한다고 저는 중구 경제가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청이나 도청이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이 여기 있지만 시청 주변의 상권이 그렇게 시청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도청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보면은 시청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시청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중구 전체의 상권과 발전의 기폭자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비전 계획을 중구가 한번 스스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저희가 용역비를 5억을 중구에 내려보내서 중구가 지금 시청 청사 후적지 개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것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아마 그 중구의 발전은 아마 역사 문화 공간의 복원을 통해서 저는 중구의 발전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중구가 지금 주상복합 개발을 통해서 일정한
주거 형태는 갖추는 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하려면은 달성 토성과 경상공원 복원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확실하게 복원될 때 중구는 더 밝은 미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대구 떠나는 문제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일자리 문제고 하나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일자리와 문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의 정주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삼박자가 맞지 않고 일자리만 계속 만드는다든지 또 청년 문화만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가 매력 있는 인재도시 대구라는 것이 청년들이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 다음에 청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주거와 보육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3대 부분들이 포함되는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비전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7년 전에 50대 초반에 아주 대구로 봐서는 파격적으로 젊은 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 시민들이 저를 선택하고 저에게 주신 명령은 시간은 네 편이니까 긴 안목으로 미래를 열어 나가는 혁신을 해달라라는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는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많은 오해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고 또 그랬지만은 단 하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 오경묵 기자께서 쭉 열거해 주신 부분들은 다 정말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또 자칫하면 포기할 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차피 대구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왔고 저는 7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성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손해와 잘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좀 홍보를 더 잘하고 이미지 관리도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 또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나 또 대구시를 떠났을 때 시민들께서 대구의 미래를 열어준 시장으로 기억되면은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난 5년 전 4년 전이죠. 4년 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저는 야당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선거가 끝나고는 여당과 연결 통로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대구는 자칫하면 고립된 섬으로 남을 수 있는 위기였고요. 정치적으로. 또 코로나 팬데믹은 대구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치와 정당을 떠나서 오직 대구를 위한 협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일학 경제부시장님도 정당과 정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일학 경제부시장님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협치를 선택했을 겁니다.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대구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과 저의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대구만을 위한 선택이었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선택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치의 성과도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홍일학 경제부시장이 재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 1급인 대구 경제부시장 하지 않았으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서 대구를 위해서 협치에 함께해 주셨던 홍일학 부시장님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시정 얘기만 하고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대구시장인 제가 더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분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법 절차로 보면은 우선은 이제 군의군 의회에서 이 군의군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안을 하게 돼 있고 그 제안에 따라서 오늘 우리 대구시 의회 차원에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이 의견을 찬성 의견으로 냈습니다. 아마 그 경상북도 의회에서 똑같은 그러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있게 되면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안부에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안부가 법령을 제정하게 되면은 그 법령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제 생각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금년 내로 법령이 제정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군의군이 대구광역시 군의군으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이철희 지사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저는 뭐 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보람 있고 저 아니면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입니다. 건설이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또 제가 재선 출마할 때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나 저는 대구 경북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 생각하지 않고 정면 승부로 제가 지난 재선 공약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선이 되면서 급물살을 탔고 결국은 이철우 지사와 함께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건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되었던 달빛 내륙 철도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고 광주와 달빛 동맹 그리고 6개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를 같이 모아내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통 능력과 그리고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의사들도 저보고 뭐 맹장 수술하는 수술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가벼운 수술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건강을 더 열심히 돌보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금 몸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모든 이 건강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제일 힘들었을 때는 작년 4월, 5월, 6월 달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가장
제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철우 지사를 우리가 시도정의 파트너로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철우 지사가 없었다면은 저 혼자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의 통합의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철우 지사를 파트너로 만난 것은 굉장히 민선 3기의 민선 7기의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일학 경제부시장께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마 국민들이 같이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아마 언론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등장하는 용어가 공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넣으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더 앞으로 더 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성장입니다. 저는 공정 성장이 대선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된다. 과거처럼 야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공정한 성장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의 부분들은 우선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공의료 체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다만 대구가 그래도 국립 경북대병원과 칠곡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병원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민간 협업과 협력으로 지금 이제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로 대구의료원 제2의료원을 어떻게 건립할지부터 시작해서 민간 의료와 어떻게 협업하면서 앞으로 의료 소외계층 서민들의 이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을 확충하고 또 코로나와 같은 이 감염병에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공공의료 체계 혁신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화도 사주고 뭐 옷도 주고 많이 얻어 사람이 그게 참 네, 당연하죠. 이게 달변 내륙철도가 지금 눈으로 보면은 아마 경제 물류 부분들은 좀 적지 않겠느냐. 문화 관광 중심으로 이 교류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보는데 저도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류가 늘다 보면은 결국 경제 물류 교류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문화 관광 인프라를 양쪽 스스로가 좀 완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공연 문화와 그리고 미술관 세계적인 미술관 도시라는 문화적 위상을 갖는다면은 광주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광주 비엔날레와 같은 그러한 이 광주의 문화 예술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이건희 미술관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내년이면 소유하게 될 도청 후적지에 국립 이건희 미술관만 짓도록 허락만 해주면은 전액 우리 대구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짓겠다라는 강한 유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밝힌 바가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렵다면은 구태여 지금 이 정부에서 결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기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를 보는 그러한 입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관련해서 장기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출직 인권위원들이 사퇴한 부분들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곧 선출직 인권위원들을 새롭게 모셔서 저희들이 인권도시 대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